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인도네시아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예선 통과의 구부 능선은 넘게 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후반 뒷심.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도 전반은 팽팽했지만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1-5의 대패를 당한 바 있었다. 아시안컵에서도 호주에게 0-4로 당한 경기에서도 후반 집중력이 문제였던 케이스. 많이 체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체력 성장이 좀 더딘 감이 없지는 않다. 이라크의 경우도 좀 경기를 루즈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 지지만 않으면 조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 물론 이라크가 전반적으로 체격이나 경합에서는 동남아 팀을 상당히 잘 앞서는 편이기는 하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도 잠가버린 요르단을 상대로 역전까지 성공하는 등 잠가버리는 팀을 못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라크의 신승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라크도 굳이 무리하게 다득점 상황의 승리를 가져갈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대신 인도네시아가 잠가버리는 상황을 못 뚫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는 후반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집중력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 금일 두 번째 경기 방글라데시 대 호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2연승을 기록하지 못하면 일정은 여기서 끝나고 만다. 다만 호주를 상대로 매우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 전력이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것이 사실. 특히 키갤러시로 간단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호주를 상대로도 마킹이나 수비에서의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시아 원정에서 약하다는 것. 팔레스타인을 상대로도 1-0으로 겨우 이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대륙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은 것이 사실. 그래도 호주가 현재 중요 선수들을 많이 제외한 상황임에도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1차전 7-0 수준만 아닐 뿐 호주가 유리한 상황임에는 분명할 것 같다. 호주가 상당히 유리할 것. 그나마 아시아 원정에서의 호주가 좀 무력한 감은 있긴 하나 그래도 호주의 키갤러시를 그다지 방글라데시가 잘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듯. 1차전의 7-0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코어 차이가 클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대만 대 오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미 2차 예선에서 탈락한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다. 일단 경기력 자체가 예선을 통과할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중론. 일단 4-4-2로 간격 유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90분 내내 골을 넣을 기회 자체를 잘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습. 지난 경기 PK로 한 골을 넣은 것이 현재 2차 예선에서 넣은 유일한 골이기도 하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3차 예선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 매치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가면서 페이스를 초반부터 올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만도 지금까지의 페이스로 보면 골을 전반부터 펑펑 터뜨리는 편은 아니긴 하다. 대신 말레이시아와의 매치에서도 후반전에 두 골을 몰아치고 이기는 등 어쨌든 골을 넣고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었다. 오만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일단 오만이 이 매치를 이기면 3차 예선에 진출하는 상황. 따라서 동기부여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이 경기를 어떻게든 비비는 것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경기력이나 전력 자체가 2차 예선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중국 대 태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면 3차 예선으로 갈 수 있다. 일단 지난 경기 리위 아니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두 골을 추가로 몰아쳐서 4-1의 대승을 기록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 일단 경기장 선정부터 상당히 전략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상대로는 최대한 남쪽, 싱가포르를 상대로는 최대한 북쪽의 경기장을 잡는 모습. 최대한 원정 이동 거리를 늘리는 것.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이 지난 경기와 같은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는 것이 기본기 자체가 중국 선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 태국도 이 매치에서 지면 3차 예선 진출은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 물론 한국전에서도 상당히 몰아치면서 나름대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꽤 긍정적. 다만 이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해서 때리다가 지치는 양상이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라는 점이 특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경기장을 선정한 것에 따라서 태국의 에너지 소모가 꽤 일찍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승리를 거둘 듯 경기장 선택부터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면서 태국의 에너지 소모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다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나 중국의 기본기 부족과 태국의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점은 사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금일 5번째 경기 싱가포르 대 대한민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전력 차이와 관계없이 두 경기 모두 올인해야 하는 상태다. 2승을 거두고 중국이 다 지는 상황에서도 골 득실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대한민국 수비진의 뎁스가 매우 얇아질 것이 유력해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의 희망은 있다. 다만 김도훈 감독의 특성상 싱가포르가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것을 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현재 수비 뎁스가 망가졌다. 양 풀백은 원래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김영권 마이너스 김민재 조합도 부상과 폼 저하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도 태국에게 두들겨 맞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위기 상황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김도훈 감독이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편이나 맞불을 놓아야 하는 상대는 어느 정도 잘 상대를 하는 편. 공격진이 어느 정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한민국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도 공격 올인을 선택할 싱가포르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당할 수 있다. 그만큼 현재 수비 뎁스진이 상당히 망가진 것. 대신 김도훈 감독이 라인을 올리고 나아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역량을 보여주는 편이다. 공격진이 상대를 누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금일 6번째 경기 홍콩 대 이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다. 홍콩이 일단 전반전에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것이 문제. 특히 미드필더진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후반까지 페이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웅크리면서 아시안컵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정도 비빈 매치가 있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 수비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다. 일단 아즈문이나 타레미 등 공격진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 편. 따라서 이란이 템백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는 상황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능력 자체는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4-4-2로 가는 와중에도 측면을 이용한 전진도 상당히 괜찮은 전력. 그나마 카타르나 일본 정도의 팀이 여기에 대응이 되는 편이다. 이란의 승리가 유력할 것. 일단 홍콩이 전반을 비빈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진의 나이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후반전에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잦은 모습. 이란이 측면을 이용한 전진과 에노, 구들의 퀄리티로 잠가버리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